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익산시의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이 효율을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는 금년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사업 계획보고들을 듣고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성을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 사업들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홍보담당관, 정책개발 담당관, 합의제 행정기관 감사위원이 기획안전국수관, 기획예산과 스마트 정보과의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강영석입니다. 2025년 부시장 직속 홍보담당관, 정책개발 담당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 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부시장 직속 홍보 담당관 그리고 정책개발 담당관은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 제작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시정을 위해 반구심리의 자세로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올 한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익산시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홍보 담당관님만 남아주시기 바라며 정책개발 담당관님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 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 담당관 김경환입니다.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계 김주필 계장, 홍보계 김주윤 계장, 뉴미디어계 박병규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기획행정위원님, 항상 익산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셔서 늘 감사드리며 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속적인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홍보 담당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는 신속 정확한 시정 홍보 자료 제공, 시민 참여 확대 및 콘텐츠가 다양화된 시정 소식지, 한문화 발상지 등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 블로그 및 SNS 등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소셜미디어 기자단 및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트렌드에 맞는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언론 소통 및 보도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2억 1천만 원으로 지원 대상은 일간지, 주간지, 통신, 인터넷, 신문 등이며 추진 계획으로는 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적인 언론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익산시 미래 비전, 역점 사업 등 정책 공감대 형성,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각종 축제, 포럼, 행사, 브리핑 운영 등을 통한 언론 매체와 협력 관계 형성 및 시정 홍보 극대화, 주요 사업의 효과적 홍보 및 부정확 왜곡 보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적극적 시정 홍보를 통한 언론 보도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4억 5,5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홍보 매체를 활용한 품격도시 익산 홍보 및 국가 축제 등 부서별 주요 사업 홍보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주요 시정 정책 홍보, 교육 기사 발굴, 작성, 배포할 계획이며 주요 행사, 사업 등 관련 영상 및 사진 자료를 적기 제공 등 적극적으로 언론을 대응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시정 홍보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인터뷰를 통한 현장감 있는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다이로운 홍보 간행물 발행입니다. 시정 소식지 다다익선 제작 3억 2,700만원, 시정 홍보 종합책자 다이롬 익산 800만원, 어린이용 홍보물 제작 800만원입니다. 다다익선은 일반판 8회, 특집판 4회, 10만 7천부, 점자판 12회 50부를 매월 24일 배부 예정이며 다이롬 익산 시정 홍보 종합책자는 각 기관, 단체,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등의 배포, 어린이용 홍보물은 어린이들이 다수가 방문하는 관광지 등에 비치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4페이지 다중이용시설 홍보 및 광고 영상 제작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휴게소, 터미널 등 인구 밀집 지역으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신규로 수도권 주요 거점 용산역 전광판을 활용한 시정 홍보 등으로 사업비 2억 4,400만원, 인터넷 TV, 엘리베이터, 미니어 보드 등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비 6,600만원, 국가축제 등 주요 축제 및 정책 등을 주제로 한 홍보 영상 제작비 3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제작된 영상을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활용한 시민 맞춤형 홍보입니다. 사업비는 1억 1천만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익산시 대표 블로그 운영 및 관리, 기자단 원고료가 지급입니다.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활동인원 30명으로 일반, SNS 기자, 영상 기자를 1월 모집 후 2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용역업체 선정 후 기획기사 작성 및 SNS 콘텐츠 제작, 기사 가공 및 포스팅, 취재 아이템을 조율하여 다양한 연령, 지역, 관심사를 가진 기자단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으로 시정에 대한 친밀감 확보로 익산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감, 소통, 홍보를 위한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인플루언서, 소셜미디어 기자들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시정 콘텐츠와 연계한 SNS 이벤트로 시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700만원, 주요 사업으로는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 SNS 홍보용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 홍보용 굿즈 제작 및 SNS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익산 홍보 UCC 공모전입니다. 익산시 시책, 관광 명소, 축제, 맛집, 체험 등 다양한 소재로 공감, 소통을 통해 익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홍보 담당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이번 책자 안에 내용에는 없는데요. 그래서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언급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익산시 홍보대사 있잖아요. 저희가 이거 행감 때도 좀 질의드리고 했었던 부분인데 올해 2025년에 임기가 만료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재위촉이 안 되잖아요. 홍보 담당관 김경아입니다. 네. 저희가 조례를 보면 한 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좀 자원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그 표본으로 그 조례를 제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 홍보대사 연임할 수 있다고만 하고 한 차례라는 그 규정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들이 거의 7월 8월에까지 임기가 있으니까 그 전에 조례를 개정하시겠다. 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그냥 다시 또 재위촉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네, 지금 박현경 같은 경우는 의지가 있습니다. 계속 익산시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 그 홍보대사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뭐 구체적인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익산시는 현재 그냥 운동 선수 에만 너무 국한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타 지역 사례 보니까 명절 같은 날 왜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전통시장 장보기 하잖아요. 그래서 타 네, 지역에는 맞습니다. 어떤 되게 유명한 스타는 아니지만 뭐 그 친근감이 있는 그런 이미지의 연예인 홍보대사하고 같이 장보기도 하고 역에서 귀성객들 맞이 인사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진정 우리 익산시 도시 이미지를 좀 높이고 홍보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가수분들 섭외했을 때는 축제에 한두 번 무대에 공연하고 그에 따른 뭐 공연료를 지급하는 그 정도 수준에 그쳤던 것 같아요. 네, 의원님 그 말씀대로 저희가 그 규정상 보면 이분들을 초대를 하면 무료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례도 보고 타시군 사례 한번 확인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 대사를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굳이 인기 스타 이런 분들 말고라도 우리 시 이미지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는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타지역 보니까 그래서 이게 기획사랑 이런 분들하고 또 타진도 많이 하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제 이분들이 재위촉이 안 되니까 앞으로 올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오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로 또 업무가 바뀌셨는데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익산시 홍보 예산이 한 14억 네, 5천 맞습니다. 정도 되죠? 네, 네네. 어쨌든 지난 뭐 행감에서도 이야기 많이 하고 제안도 드리고 의견도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 월별로 이제 추진 계획 세우셔서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거죠? 홍보도? 네, 맞습니다. 네네. 1월엔 설이 있으니까 명절에 관련된 광고를 기획하시고 집행하셨나요? 아직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설 광고의 내용은 뭘로 할 건지는 정하셨나요? 네,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우리 네. 계장님과 좀 상의 중입니다. 네. 정해진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 지금 우선은 시정 운영 방향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네. 요청한 사항이고 네, 네. 홍보 담당관에서 하는 설에 관련된 내용. 저희는 아직은 없습니다. 내용은 아직 네. 네. 요번 주 다음 주 지나면 이제 마지막 주가 설이라서 네. 설 명절에 관련된 광고를 아마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이게 1년 예산 중에 이제 첫 발걸음을 떼시는 거잖아요. 네. 네. 매번 여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분들도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첫 계획과 내용 그다음에 언론사별 홍보가 적정하게 잘 기준을 마련해서 첫 집행이 잘 되었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분기별로 그 내용까지 금액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도록
조례는 되어 있는데 매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었던 건 아시죠? 네,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공개했을 때 이 집행의 내역들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잘 고민해 주시고 1년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장경월입니다. 그 전에 이제 문화관광산업과 쪽에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쪽에서도 익산을 널리 알리는 그런 쪽 일들을 하셨으니 아마 잘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짧게 당부를 하나만 드리려고요. 요즘 이제 우리가 SNS를 통해서 그 홍보 콘텐츠 만들어 가지고 배포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전년이랑 그 전년에도 보니까 우리 요즘은 유튜브 방송이나 영상 광고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 긴 영상을 보지 않는 요즘 쇼츠, 쇼폼 콘텐츠 여기서도 이제 보니까 재미있고 참신하게 알릴 수 있는 트렌디한 쇼폼 콘텐츠 발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 국민이 도파민 중독이라고 할 만큼 이제 긴 영상은 보지 않고 짧게 넘어가는 영상들을 계속 진짜 중독성 있는 영상들 그런 것들 많이 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조회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좀 더 오래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계획들도 연초에 좀 잘 세워가지고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앞서서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아까 우리 손진영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행감 때나 예산 편성 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언론 홍보비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을 또 우리 언론인들도 잘 알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정 홍보 우리 과에서는 잘하고 있지만 우리 언론인들이 봤을 때 시에서 내보내는 보도 자료만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또 기획 취재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시에서 내보내는 시정 홍보 자료만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할 좀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시에 유별나게 또 많이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지적하고 또 언론사별로 자기들도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요. 서로 그런 경우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계장님 특히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도 좀 이게 투명한 것도 좋고 기왕이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서로 간에 위화감이 없을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냐. 그런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사실 홍보비 집행에 있어서 1월부터 좀 균등성 있게 균등하게도 좀 해야 되고 이런 말도 있어요. 시행정에서는 홍보비를 못 받으니 시의회에서 받아야겠다. 그런 언론사도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걸 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해마다 지적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 계장님이 더 현장에서 뛰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시작이니까 한 말씀 드리겠어요. 항상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언론에 게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업이 안 될 경우도 있고 물론 잘 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특히 예를 들자면 그 결혼 그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대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도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2번이나 실시하려다가 결국에는 예산 문제로 실시를 못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그 민원 올라온 걸 한번 봤더니 지금도 그에 대한 민원이 있더라고요. 우리 젊은 그 저기 뭐야 청년들은 익산시가 본인들을 뭐 약간 청년 뭐 저기 뭐 신혼부부 막 이렇게 우대하겠다 하면서도 결국에는 자기들을 좀 이렇게 농락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민원이 제가 올라온 걸 봤을 때 그 언론 보도를 신중해야 하지 않나 저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사업이 뭐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언론 보도가 먼저 가는 경우가 몇 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이제 지탄을 하고 그러셨는데 진짜 올해부터는 그런 보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항상 그 언론 보도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다다익선 지금 우리가 그 만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드는데 작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10만 7천 부 정도 만드는데 그게 뭐 인구 비례면은 한 3분의 1이 좀 넘는데 사실은 그게 이렇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걸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다는 거. 제가 보면은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이 한 세대여가지고 저기 원룸 같은데 많이 살잖아요. 그 가져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쓰레기로 치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다다익선보다는 뭐 SNS나 뭐 이렇게 뭐 그런 쪽으로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하여튼 올해부터는 좀 언론 보도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대 의원님. 예, 조기대 의원입니다. 우리 저기 김명희 담당관님, 네, 문화관과에서 아주 업무를 잘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홍보 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겨 있어서 여기서 업무 보고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홍보 담당관도 잘 해주실 거라 믿으면서 이번에 또 그 7페이지 보니까 27명의 인원을 위해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합니다. 홍보 담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가 증액됐더라고. 이번에 예산이요. 네, 네. 상도 받고 그랬으니까 올해는 좀 더 능력 발휘를 하셔서 더욱더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 다른 게 아니고 홍보담당님 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랑 말씀드렸던 익산이 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언론사가 많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알고 어떤 그 있습니다. 감축을 뭐 계획이라든가 어떤 기준이라든가 좀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고요. 다음에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아무튼 어떤 계획이라든가 기준, 뭐 기준은 뭐 더 나와 있잖아요. 어떤 뭐 부스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방금 아까 방금 전에도 박철호 의원님이랑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무래도 이게 많다 보니까 홍보비가 이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정리가 된다면 어떤 적은 저걸로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튼 간에 좀 고민 좀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 담당관 소관 2025년도 조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휴일을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책개발 담당관 소관 2025년도 조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 담당관 이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김순동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송영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개발 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4년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신규 사업 발굴의 경우 25년도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 연수원 건립사업 등 6건, 26년도 신규 사업으로 국립 반려동물 연수원 건립사업 등 4건, 대규모 국제사업 4건 등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신규 정책 제안의 경우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환경 개선 사업 등 3건을 발굴 제출하였으며 2024년 익산시 국제사업 발굴 전문가 포럼 기획 운영은 4개 분과 40명으로 구성하여 분과별로 6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미래산업과 등 22개 부서가 24차례 회의를 함께 참여하여 사업을 발굴하게 됐습니다. 최종 7건의 국제사업 발굴 후보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4년 R&D 기관 협의체 운영은 익산시에 소재하는 대학과 연구소 등 8개 기관의 전문가 12명과 함께 우리 시의 5개 부서가 함께 4차례 회의를 진행하여 2건의 최종 후보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대규모 국가예산 사업 발굴 전체 회의 개최는 앞서 보고드린 국제사업 발굴 전문가 포럼과 R&D 기관 협의체에서 전문가가 제안한 사업 중에 후보 국책 사업이 될 만한 9건의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는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정책 자문 기획 운영의 경우는 정책 관련 우리 시 현안 정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24건, 반려동물 친화도시 공모사업 대응하기 위한 부서 연찬회의 5회, 통합형 노인 일자리센터 건립사업 등 85회의 부서 대상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정책 세미나 및 개최는 농생명 산업 대응 워크샵, 통합 노인 일자리센터 추진 방안 모색 세미나 등 4건의 국가예산 사업 추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시정 현안 정책 수립 연구 용역은 소상공인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등 4건을 추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반성입니다.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 용역 추진에 따른 관리가 미흡하였던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2월 개최된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이후 조례에 따라 회의 주요 내용을 7일 이내에 공개하였으며 용역과제 심의 그리고 결과 공개는 지난 12월 말 용역추진 소관부서에 지침을 명확히 전달해서 심의 누락 내지 공개율 제고에 노력하도록 연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준 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책사업 발굴 전문가 포럼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예산 발굴을 위해 국책기관, 지방출연기관, 박사와 대학 교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입니다. 올해도 역시 작년과 동일하게 4개 분과에 30여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참여기관의 다각화를 위해서 익산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R&D 기관 협의체 별도 운영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전문가 포럼 구성 운영비 수립 계획을 수립하고 약 7개월간의 분과별 회의를 진행한 이후에 10월경 이후에 최종 선정 사업을 대상으로 워킹페이퍼가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기대 효과입니다. 전문가 포럼 운영을 통해서 실효성 높은 대형 사업을 발굴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기여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제8기 2030 정책기획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시작으로 8번째 운영되는 사업으로 2030 신규 공무원의 정책 발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전체 회의와 분과 회의 그리고 최종 발표회 순으로 진행되며 사업의 실현율 제고를 위해서 부서가 참여하는 실현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2월 내에는 활동 보고서를 발간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 2월에 기획단 구성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단을 모집한 이후에 5개월간 운영하고 9월에 최종 발표회를 개최하고 10월에 실현회의,
12월에 활동 보고서 작성, 그리고 올해 2개의 수상 분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회 출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2030 공무원이 스스로 우수한 정책을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로 양성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조 정책 자문 및 정책 토론회 운영의 경우는 매년 진행해온 사업입니다. 1,360만 원의 예산 중 정책 자문 수당은 640만 원이고요. 행사 운영비 정책 토론회는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시한 바와 같이 반려동물 산업 전략 세미나나 철도 산업 발전 방안 모색 세미나 등 행사는 4회 정도 토론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시청 내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자문회의와 정책 토론회에 대한 수요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요조사 이후에 국정 및 시정 현안 관련 자문회의와 세미나를 우리 부서에서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 부서 예산이 아닌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한 토론회의 경우도 기획을 지원해서 행사가 성실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대 효과로 시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시정 주요 현안 및 신규 정책 추진 가능성을 제고하고 정책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이 모색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익산 시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시민이 구성원이 돼서 제안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의원님과 공무원이 한 팀이 돼서 사업을 모색하는, 실험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으로 거칩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기후변화, 그리고 청년 정책 등 주요 동향이나 시정의 중점 정책을 주제로 해서 몇 개의 아젠다를 선정해서 좀 더 특별하게 운영을 해보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오신 의원님들께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3월 내에 1, 2월 내에 운영 방향에 대한 내용을 모색하는 전문가, 시민단체, 의회가 함께하는 회의를 진행을 하고 1월 말 내지 2월 초에 운영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사업자 공고와 사업자 선정, 그리고 3월에서 9월까지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본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시민, 의회, 행정이 소통하는 공감행정 모델 기능을 강화해서 지역사회 의견 수렴 창구 역할과 기능이 제고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금강수산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익산시와 그 외 4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국가계획인 국가하천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금강 관련된 4개 시군이 관련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 발굴을 위한 수산관광 활성화 연구를 한다든가, 재작년에 선정돼서 작년 10월에 완료된 금강 매령 모아의 모아 같은 특별세 사업을 좀 더 규모 있게 초광역 사업으로 2단계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국비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정책 토론회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2차례의 협의회 정기 총회 개최와 수차례의 실무회의,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공모사업의 대응과 금강 국가하천 수립 계획에 반영할 4개 시군의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 추진, 공동 아젠다 발굴, 그리고 특별세 관련 공모 사업을 수시로 진행해서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금강의 친환경적 이용 및 보존을 위한 공동 아젠다 발굴과 공모 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서 중앙부처의 법정 계획의 사업 반영은 물론 국비 확보에 공동 대응하는 협의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3쪽 마지막으로 시정 현안 정책 수립 연구 용역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8천만 원으로 첫째는 신규 국가예산 논리를 보강하는 용역, 그리고 주요 대규모의 공모 사업에 대한 기업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 번째는 현안 업무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걸 내용으로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약 4억 건 정도의 시정 현안 정책 수립 용역을 고려 중입니다. 그 예시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현재 건립 중인데요. 거기에 좀 더 기능을 확장성을 위해서 기능성 게임 R&D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대응하는 연구 용역 등 4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본 풀 용역비를 활용을 해서
국가해산 사업 및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 대응으로 국비 그리고 도비 확보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 담당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장경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그 대한민국의 상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 그 조기 대선이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조기 대선이 있을 수도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익산시 정책개발 담당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조기 대선 관련해서 우리가 그 국책 사업, 예, 대통령 그 공약 사업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 그 익산시가 그 R&D 기관 협의체 아까 그 별도로 운영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그 계획에 나와 있어요. 지금 그 보면 R&D 기관 협의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 보니까 2024년도에도 보니까 구성현황 13개 기관 25명 내외로 되어 있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 예, 회의를 개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논의나 그 사업 발굴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별도로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검토의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은 그 국제사업 발굴 포럼 전문가 포럼 그 회의에 네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분과 안에 R&D 기관 소분과 같은 성격으로 왜냐하면 일반 전문가하고 조금 섞이기에는 네. 지역성이 있고 기관의 중심 사업을 발굴하는 취지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분리해서 네. 운영을 하고 대신에 이제 전문가는 조금 숫자를 줄여볼까 이렇게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그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보면은 연구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시니까 이게 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그 뭐 수당이나 실비 네, 이제 이런 쪽으로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내의 기관들이 국비를 확보하면 우리 시나 지역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또 책무로 느끼셔서 어떻게 보면 참여하시는 거라서 아주 최소의 예우만 하고 있고 일반 국책사업 발굴 프로그램은 다르게 이렇게 예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런 그 협의체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 대선에 따른 우리 그 저기 우리 시의 사업 발굴 또 올해는 꼭 좀 상반기에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그 24년 주요 성과 및 반성 페이지 보다가 질의할 내용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그 26년에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 제출 건 중에 국립 반려동물 연수원 건립 사업 있잖아요. 네. 이거 지금 제출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26년도에 이런 공모 사업이 있는 거예요? 현재 이 규모가 좀 큰 사업이어서 대략 얼마짜리 공모 사업이죠?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지자체로 원 웰페어 헬스케어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게 한 군데 지정을 했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유사한 공모가 나오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공모로 제한할 수도 있고 순수 국비 사업으로 제한도 할 요량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수원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예컨대 저희가 반려동물이 반려묘나 반려견이나 여러 이제 분야들이 한 1,200만 두를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 키우기 전에 반려동물 키움으로써 생기는 순기능과 또 오랫동안 키우시다가 펫로스돼서 헤어질 때 그런 아픔이라든가 그리고 또 비반려인을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에티켓을 미리 알고 입양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반려동물 관련된 그런 시설들을 국비로 가져와서 운영하는데 운영자들에 대한 교육을 미리 하고 이렇게 운영을 잘하게 한다든가 하는 국가적 차원의 대표 사업 연수원 하나를 건립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여하튼 이런 거에 관련된 공모 사업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공모 사업은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참 있었으면 뭐 당연히 좋겠는데 익산시가 반려동물에 관련된 기본 인프라 및 적극적인 예산 이런 것들은 매우 저는 아직은 준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뒷받침이 잘 되지 않으면 연수원 공모가 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 대응에서 관련 부서 연찬 회의를 5회 또 진행하셨다고 써 놓으셨더라고요. 네. 이게 이거랑 관련된 내용으로 아마 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 내용 있으면 정리된 거 자료로 좀 요청드리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국가 공모 사업이 그냥 국비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국비와 항상 시비를 동반하고 그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모에 잘 참여해서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인프라 구성을 해당과와 늘 잘 소통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과, 그리고 되고 났을 때 이후에 관리나 여러 가지 측면도 늘 고민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같이 염두에 주셔서 사업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시니어 정책 자문단 25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시니어 정책 자문단은 회의는 이제 연중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2차례 진행을 하는데 전체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재능 기부로 그리고 수당 지급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정이 저희들끼리 됐고요, 같이. 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는 한 5월 정도, 그리고 하반기는 한 11월 정도에 2차례 회의할 예정입니다. 네네. 좀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령이나 조례 근거 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성격이 있기 때문에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되었던 부분인데요. 올해는 잘 감안해서 운영해 주신다고 하니까 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손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임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13일 날 그 부서를 통해서 제가 익산 시민 아카데미 운영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보고 받으셨죠?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업무 보고기 때문에 뭐 이게 잘못됐고 잘 됐고 뭐 지적하기보다는 이제 지금까지 시민 아카데미 저도 참여도 네,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시민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정책이라든지 예산, 조례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그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앞으로의 계획을 가져와서 없는 자료를 계획서를 써서 제가 가지고 오라고 요청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2022년, 2023년, 2024년 다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부서에는 그 자료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거를 기한일인 17일 날까지 맞춰서 주시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가 17일까지 이제 제출하는 뭐 기한이죠. 최근 제가 13일 날 기한이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자료가 없어서 새롭게 작성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아니지 않나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24년의 사업의 경우는 이제 좀 더 업데이트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이 자료를 그래서 어제 날짜로 이제 완성을 하고 오늘 드리는 걸로 저도 아침에 이제 최종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를 지키고 일부러 늘리기 위해서 금요일을 한 게 아니라 공문에
17일 금요일까지 제출로 명시는 돼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마 안 보낸 것 같은데 오늘 완성이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보고가 있었잖아요. 오늘의 보고가 있으면 네. 과장님 그 자료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자료 아침에, 계시면 네, 아침에 받았어요. 아 그럼요. 그럼 그걸 저한테 자료 요청하셨지만 요청했으니까 자료 한번 검토하시라고 저한테 그냥 아침에 그냥 주셨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걸 왜 과장님 검토를 거쳐서 17일 날 내일까지 제출한다고 부서에서 우리 담당관에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제가 그렇게 시킨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오늘 드릴 요량으로 돼 있었는데 그 제가 아예 저기 완성본을 가지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시민 아카데미를 참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진행되고 운영되는 거에 대한 좀 미흡된 것들, 아쉬움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제안도 드려보고 네. 할 요량으로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던 겁니다. 네.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고 시민분들이 뭐 저희 시의원도 참여를 하지만 시민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상황 속에서 뭐 정책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해결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위주로 많이 발굴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하고 정책으로 최종적으로 가기까지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전문적인 자문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해주실 분이 그 안에는 계시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계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그룹별로 안에 자문위원 한 번씩 연락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회의 때라도 그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때도 그 전문분들을 뭐 수당을 지급을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오셔서 좀 정책에 대한 그리고 아이디어에 대한 그런 퀄리티를 좀 더 올릴 수 있게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비슷하게 2030 우리 그 정책기획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규 2030 그 신규 직원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40, 50대 이상의 그래 선배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그런 취지와 과정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뭐 한 7차례 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발굴되는 건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들이 정말 반짝반짝인 것 같긴 한데 그것도 결과잖아요. 어쨌든 모든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정말 해당 부에서의 사업의 실현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런 앞으로의 피드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 지금 저한테 보여주신 15페이지, 16페이지 보면 그렇게 이렇게 회의했고 최종 발표회도 했고 뭐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제 8기에서 활동 보고해서 2025년에 어떤 사업이 반영이 됐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걸 하겠다. 그런 이유 연계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좀 그 해당 부서 아이디어 발굴된 해당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될 것 같아서 이게 2030이랑 시민 아카데미랑 그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개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올해는 좀 내실 있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시정 현안 정책 수립 용역 하시잖아요. 소규모 용역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규 꿈은 체육대회를 개최를 통한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분석 용역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럼 체육진흥과에서 이 용역을 토대로 올해 전국대회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용역 결과를 통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안들을 부서가 전혀 되지 않았더라고요. 용역하고 용역 결과로 끝나는 거예요. 아, 부서에서요? 네. 그쵸. 우리 정책개발 담당관에서 이런 용역을 그냥 단순히 과에서 요청을 해서 용역만 하는 그 역할만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할 거면 담당 과에서 용역을 해야죠. 전혀 이게
정책개발 담당관에서 이 용역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풀 예산이 이제 수립을 해주시면 그 풀 예산 중에 올해 1월 말까지 전문가 자문회의나 이런 세미나나 이런 부서 수요조사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역의 경우도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제 체육진흥과의 전국대회는 너무 남발을 하니 의회 차원에서 다른 상임위에서 현재 하고 계시는 전국대회의 효과 분석을 좀 하고 그래서 피드백을 한 다음에 좀 효과가 작은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새로운 어떤 전국대회도 유치해라는 차원의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이제 제안한 용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과에서 수립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저희 예산을 쓴 건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 결과에 담겨 있는 그 정책들을 어떻게 지금 현재 극화가 하고 있는지를 피드백하는 것은 저희의 역할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거는 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앞으로 된다는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제가 이제 신규 예산 봤더니 그 뭐 체육진흥과 전국대회 유치 관련해서는 이 용역 분석을 토대로 예산이라든지 전국대회 유치 계획을 하진 않았더라고요. 네. 제가 용역 보고서를 봤으니까. 저 아쉽습니다. 저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달인 질의가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종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이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한경수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시는 이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을 바탕으로 청렴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진산 청년감사계장입니다. 김승 조사감찰계장입니다. 한정희 기술감사계장입니다. 장희연 소통민원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 일반 현황은 업무 보고 자료로 가늠하겠습니다. 5쪽 2024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감사 계획 및 자체 감사 결과 심의를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총 12회 운영 개최했으며 14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 등 상계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설 감찰반을 운영하고 분기별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년 웃금 도시 익산시 구현을 위해 반부패 청년 집중 기관을 운영하였고 공직자 재상 등록을 실시하였습니다. 649건의 원가 심사를 실시하여 30여 5,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소통 민원시 운영과 민원 콜센터 운영으로 17만여 건의 전화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콜센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94.2%의 만족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성으로는 계약 심사 시 유사 지적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 원가 계산 시 개정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9쪽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주요 감사 계획, 징계, 문책,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으며 심의 강화로 감사의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공공책임성 강화를 위한 자체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는 2,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14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1쪽 시민생활 밀접 분야 특정 감사입니다.
특정 감사는 일반 보조금 집행 실태 등 세 개 분야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조 공직기관 감찰 활동 강화입니다. 상설 공직기관 감찰반을 운영하여 공무원 번제 및 비위 사실에 대해 조사하겠으며 명절 전후 등 취약 시기에 공직기관 감찰반을 운영하여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감사입니다. 2억 이상 건축 토목 공사장 및 도로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 기술자와 합동으로 공사장 인근 주민 불편 사항 등 매 분기 현장 감사를 실시하여 부실 공사 예방 및 주민 불편 사항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4조 청년 웃돈 도시 구현을 위한 청년 활동 강화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년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 골든벨 및 청년 콘서트 등의 참여형 청년 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청년 여론 개선과 청년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자 재산 등록 관리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등을 위해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산 변동 신고와 재산 등록 심사를 통해 공직윤리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6조 계약 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 추진입니다. 추정 금액 5천만 원 이상의 공사 등에 대하여 계약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사업과 민간 자본 보조 사업에 대한 원가 심사를 연중 추진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7조 시민 중심의 소통 행정 구현입니다. 소통 민원실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방문 및 전화 민원, 인터넷 민원 처리 등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조 시민과 함께하는 민원 콜센터 운영입니다. 민원 콜센터는 평일 및 토요일에 운영하며 관리자 1명 및 상담원 9명이 근무하고 위탁기관인 주식회사 메타항과 KT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민원 콜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 행정 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관 2025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행정으로 민원 콜센터 다녀왔지 않습니까? 설명은 잘 들었고요. 거기서 일하시는 노동자들 보니까 1, 2년 차가 3분, 그리고 나머지 7명 이제 10년 이상 차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어제 봤어요, 자료에서.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래된 노동자들은 숙련도라든지 뭐 이렇게 감정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익숙해져 있을 것 같은데 신규 1, 2년 차 되신 분들이 정착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수시로 면담이라든지 상담 이런 걸 통해서 고충을 좀 확인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가 주로 하시나요? 거기 그런 담당 직원이 있고요. 계장님이 하십니까? 주무관님이 하십니까? 그 담당자가 별도로 있고요. 이철호 저희 또 주무관님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네. 그리고 계장님도 그 같이 동반해서 한 번씩 둘러보고 저도 네네네. 분기에 한 번 정도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익산시도 혹시 악성이나 이렇게 강성 민원에 대한 유형별 대응 매뉴얼 이런 게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고질이나 고통 뭐 이렇게 진정 민원 같은 건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사안이 좀 다들 개별적으로 좀씩 틀려갖고 매뉴얼은 준비를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안에서 악성이나 여기 강성 민원이나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내부에서 주로 처리하게 될 텐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시는가요? 그 관련 기준이 있어갖고 네. 이제 좀 아무래도 민원 콜센터는 정신노동 근로자이기 때문에 좀 데미지나 아니면 좀 이게 본인한테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피해가 입었다 생각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업무에서 좀 당분간 좀 배제해서 쉬게 하고
좀 그런 매뉴얼들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간단한 매뉴얼들은 다 있을 건데요. 예. 요즘에 그 작년도 제가 기사 보고 어제 매뉴얼북을 한번 봤는데 예. 120 그 다산콜 재단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공공이나 민간에서 하는 콜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악강성 민원 대응 매뉴얼북을 발간을 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어떤 내용들이 더 많나 봤더니 감정 피해 회복을 위한 강제 휴게 및 프로그램, 그리고 신체적, 물질적, 법적 구제 방안 이런 것들이 소개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왜 말씀드리냐면 뭐 몇 년 전에 있었긴 했지만 그 안에서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 이후로 신규 직원들이 지금 1, 2년차 직원들이 채용이 되어서 잘 적응해 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회사 차원의 노력도 당연히 그 메타엠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위탁한 자의 관리와 책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감정노동 하시는 분들의 노동 보호 조치는 관리자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라도 크게 귀 기울여서 들여주시고 어쨌든 간에 민원 콜센터가 시민들이 뭔가 궁금하거나 모르는 게 있을 때 처음으로 전화해서 응대를 받는 곳이고 매우 상담을 너무 잘하는 걸 제가 매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도 종종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잘 적응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익산시의 행정 서비스에 또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민원 콜센터가 이제 네. 시를 대변하는 얼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네. 최대한 시민들한테 친절하고 그죠. 자세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옆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정 노동자분들한테 어떤 친절을 강요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과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고 할 수 있게 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홀몸 어르신 안심콜 서비스의 경우에도 거기 일하시는 상담사분들이 뭐 이런 서비스 진행하는 거 너무 만족감 있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많은 어려움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들었다고 해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다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서비스의 내용이 민원 콜센터가 업무로 부가적인 업무이긴 하지만 이런 업무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전 질문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만족도를 물어봤을 때 당연히 하기 싫어요, 이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자체적인 판단과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안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들가 이제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홀몸 어르신 콜센터를 저희들이 이제 가업에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계약 조건에 집어넣는 거로 저희가 확인이 됐고 또 그 상담원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도록 과도하지 않느냐 힘든 건 없냐 그랬더니 보통 이제 자기들이 맡은 그 어르신들이 좀 대여섯 명씩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씩 통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친밀감도 쌓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업무적인 가중이나 또 어떤 스트레스는 없고 애래 서로 오래되다 보니까 친해져서 뭐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의견은 참고할 수 예,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업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주의성과 및 반성에 보면 뭐 계약심사 및 유사 지적사례 발생에 건설 노임단가 및 공사원가 적용비율 해마다 갱신 노임 비율 뭐 이거에 대해 잠깐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네. 이 계약 심사라는 게 설계서에 대한 원가 심사 업무가 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단가들이
그 임금 같은 거는 6개월에 한 번 변하는 게 있고 1년에 한 번 변하는 게 있으면 네. 그때 반영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갖다 쓰면은 저희들이 원가 심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 주고야 되고 또 임금이라는 특성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를 않는데 설계 자체가 이제 자꾸 낮아지는 거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들을 저희들이 이제 안내를 해서 홍보를 해갖고 저희들은 뭐 높거나 낮거나가 아니라 그 기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원가를 반영해라. 그래서 그 좀 정확한 설계서가 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좀 관련 규정들이 변화가 됐으면 그때 알려줘 갖고 신속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게 신속 그때마다 어떤 적합하게 나오는 그 조회에 따라서 예. 적용을 시킨다, 뭐 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에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기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스마트 정보과의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정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정보과장 고윤석입니다.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영 스마트 정보계장, 우원홍 정보통신계장, 강상국 행정정보계장, 김재성 영상관제계장입니다. 스마트 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과 52쪽에서 53쪽 일반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4쪽 2024년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2024년) 주요 성과로는 익산시 스마트 도시계획 국토교통부 승인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 6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신청사 전산실 기반환경 구축 및 43개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이전으로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았습니다. 신청사 통신실 기반환경 구축 및 291대의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이전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시민과 직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CCTV 설치는 센터용 114개소에 295대, 마을용은 94개소에 262대를 설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장기간 홈페이지 전면 개편 미실시에 따른 사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 불편으로 최신 트렌드에 맞는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57쪽입니다. 다이롬 스마트 안전빌리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5억 6천만 원, 1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여성 및 사회적 약자 안전기관 기관 조성을 위한 익산 안심이앱 구축, 실시간 사건 사고 감지 자동 표출을 위한 진행형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 실종자 등 이동 경로와 위치 신속 추적을 위한 AI 기반 고속 영상 검색 시스템 구축, 스마트 도시 통합 플랫폼 연동으로 경찰과 소방과의 신속한 대응 체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사례 벤치마킹과 유관기관 협의를 2월까지 실시하며 사업 시행 및 시험 운영을 거쳐 익산 안심앱 홍보 및 시민사용법 교육 등을 거쳐 11월경에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등을 비롯한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도시 익산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사이버 침해 대응력 강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며 사업비는 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PC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시스템 구축 및 보안 장비 교체, 사이버 침해 대응 보호 훈련 등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전산실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정보 시스템 취약점 점검 등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개인정보보호 배당 책임보험에 가입하겠으며 백신 소프트웨어 및 내 PC 직기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직원들의 PC를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C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서버팜 방화벽 교체를 6월까지 하겠으며 사이버 침해 대응 모의 훈련 및 역량 강화,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 적합성 검증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용역업체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으로 행정정보의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 및 개인정보 처리의 안정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억 5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노후 네트워크 강화 시스템 교체와 종합정보통신망 등 15개 장비 유지관리, 정보통신공사 사용정 검사 및 설계도 검토,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등 대민통신 행정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노후 네트워크 암호화 시스템 교체와 종합정보통신망 등 15개 장비 유지관리로 신뢰받는 통신환경을 제공하겠으며 정보통신공사 사용정 감사 및 설계 검토로 시민 만족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왕궁경 온수마을 등 28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방송 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통신환경 제공과 대민통신 행정 서비스 강화로 시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시 대표 누리집 홈페이지 전면 개편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 예산은 4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표 누리집의 통합된 사이트 전면 개편,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된 반응형 홈페이지 구현, 통합예약 시스템 구조 개편 및 카드 결제 기능 추가, 부서별 필요한 홈페이지 신규 및 개편 구축, 검색 엔진, 문서 비교 솔루션 등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실시간 자동 변환 솔루션 구독형 서비스 외부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홈페이지 전면 개편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및 사전 절차 이행을 2월까지 실시하며 계약 의뢰 및 사업자 선정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업 수행은 5월부터 실시하여 12월에는 유대한 도시 그레이트 익산에 맞는 개편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홈페이지 이용자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통한 만족도 제고와 다양한 기기 및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반응형 웹 구현을 통한 시민 편의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 대상은 정보시스템 3종과 정보화 마을 운영, 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한 7억 5,2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세월행정, 온나라, 홈페이지 등 안정적인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정보화 마을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메신저 노후 장비 교체 및 그에 따른 데이터 이관을 하겠으며 공통기반 시스템, 온나라 시스템 운영, 대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량, 두여, 두동편백 3개소의 정보화 마을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정보화 교육을 6회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업무 지원용 PC 및 MS 오피스 등 5종의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신속하게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효율적인 정보화 업무 지원 및 운영으로 행정정보 서비스 품질 향상과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용도별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CCTV 설치 현황은 2024년 12월 말 기준 관제센터 관리용은 1099개소에 3,399대, 마을 관리용은 1,111개소에 3,274대가 설치되어 우리시 전체 2,210개소에 6,673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 관제센터로 모니터링 민간 위탁 운영은 사업 예산 6억 5,400만 원으로 위탁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운영 방법은 12명이 3조 2기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모니터링을 경찰 3명과 협업으로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CCTV 관제센터 유지보수 관리는 사업 예산 4억 7,500만 원으로 관제센터용 CCTV 및 시스템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용도별 CCTV 설치 및 기능 보강은 사업 예산
11억 600만 원으로 관제센터용 CCTV 설치 34개소에 170대 정도, 마을 관리용 CCTV 설치 114대 정도, 기능 보강은 485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과 관제센터 유지보수 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으며 용도별 CCTV 설치 및 기능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용도별 CCTV 설치 및 24시간 운영을 통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각종 범죄 사고 예방과 신속한 사건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 정보과 2025년 주요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마트 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강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 다이로 스마트 안전 빌리지 지금 조성을 하시잖아요. 예. 여기 보면은 뭐 사업 내용은 이제 나오는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다이로문 스마트 안전 빌리지는 총 저희들이 4개 분야로 지금 사업할 계획입니다. 갖고 첫 번째는 이제 안심 지킴이 웹 서비스 구축하고, 그다음에 진행형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이제 고속 영상 검색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스마트시 그 통합 플랫폼 연동 구축해서 경찰서하고 소방서 연동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크게 사업은 4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3교대 아니 2교대 해서 그 3조로 4분씩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예, 현재 근데 관제센터에. 그분들이 여기다 이제 구축을 해놓으면은 모니터로 실시간 익산시 그 일어나는 사건들을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연동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는 지금 관제센터에서는 지금 유관 관제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게 유관 이제 관제, 12분이 3조 4교대를 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당 지금 저희들 아까 제가 3,300대 정도 설치됐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걸 나눠 보면 한 사람당 한 700여 대 정도를 네.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관 관제를 하다 보면 이제 그분들도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특교세 3억 들여가지고 지금 신동 주변으로 해서 진행형 CCTV 설치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한 400대 정도 점차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의 그 유관 관제도 좀 그 힘든 것도 좀 노고도 좀 들려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진행형 선별 관제 시스템으로 가면 이제 더 발전된 시스템 운영이 그러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그 동안은 육안으로 그 확인을 하고 이렇게 연동을 했는데, 그러면 이걸 설치를 하면 뭐 거기서 뭐 무슨 상황이 생기면 뭐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 이 진행형 선별 관제 시스템이 뭐냐면 네. 이제 지금 현재는 그 관제원들이 이제 육안으로 봐서 이상이 있을 네. 때만 그 예. 발생이 되는데, 이거는 미리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갖고 뭐 넘어졌다든지 누가 이렇게 담을 넘어갔다든지 그런 이상 행동이 나오면 먼저 이벤트로 그분들한테 표출이 먼저 나옵니다. 예. 나와서 이게 진짜 그 이상한 행동인지 아닌지 예.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나가게 먼저 음. 시스템이 운영이 됩니다. 시스템이 이제 운영이 돼서 연동한 대로 연락이 갈 수 예, 있게 이상 해서 행동이면 이제 112 지령실이나 그분들이 소방서로도 연락이 갑니다. 왜냐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저기 우리나라는 CCTV가 진짜 이렇게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관리하기는 좀 그렇지만 CCTV가 많다 보니까 확실히 범죄 예방은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설까지 이제 구축 다 해놓으면은 앞으로 뭐 유관이 아니라 뭐 거기에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훨씬 뭐 문제 해결이 쉽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뭐 밤길 뭐 안전히 뭐 부녀자들도 다닐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계가 그렇게 다 해주기 때문에 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면 더 우리가 확인하고 또 미리 예언에 방지는 미리 방지는 좀 쉽지 않죠. 어렵고요. 이제 예. 만약에 그런 이상 행동이 나온다고 예. 하면 이제 먼저 진행해 선별 관제 시스템이 근데 반대를 이것도 해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벤트를 우리가 보내주는 거기에서 거니까요. 하는 일이지만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알게 되면은 CCTV가 이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감지하기 때문에 무슨 딴짓 행동을 하려다도 경각심 사실은 안 할 수가 제고에는 있잖아요. 효과가 있을 그러니까 수 어떻게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 것도 홍보가 되면은 네. 뭐 미연에 또
뭐 진짜 많은 사람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이 많이 그게 줄어들 확률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뭐 시설도 시설이지만 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런 구축을 했다. 네. 익산시는 뭐 이런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밤길에서도 이렇게 이상 행동을 하면은 그게 다 바로 이렇게 보고가 된다. 그런 것 정도는 홍보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네, 그런 이제 것까지도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예,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경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장경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원입니다. 우리 그 익산시가 그 지금 스마트 소시 관련해서 예. 지금 그 국토부에서 이제 승인을 인증을 받았잖아요. 예. 그죠? 국토부에서 인증을 받아서 스마트 도시 관련 사업들 이렇게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가점을 받는 건가요? 인증이 된 도시들은 가점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스마트 도시 인증을 못 받으면은 그 공모 사업이나 이런데 아예 응하지를 못합니까? 맞습니다. 스마트 도시 인증을 못 받으면 이제 공모 사업에 공모를 못 하고요. 네. 작년부터는 변경이 돼가지고 이제 스마트 도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 발주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공모 사업 할 수 있게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이제 우리 시에서 공모 사업들을 뭐 여러 차례 진행을 하기는 한 것 같아요. 예, 많이 했었습니다. 이 뭐 그 스마트 도시 관련해서 뭐 자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을 안 하고 주로 이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공모 사업 위주로만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 공모 사업이 이제 예산이 대규모 예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공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과기정통부 아까 말씀드린 안전빌리지 공모에 선정돼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이제 보니까 우리가 그 앞으로는 이제 그 스마트 도시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가 맞습니다.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스마트 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우리 그 대한민국에 시작을 한 게 아니라 그 유럽이나 다른 그 선진국에서 이제 시작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맞지 않아서 아니면 그러니까 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인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워낙 뭐 그 국토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 크고 이게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그 국토도 넓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정보통신 분야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진국이기 때문에 맞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이제 그 연수를 갔을 때도 여기 직접 한번 갔다 오고 설명도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시행해서 지금 이제 초기 단계잖아요. 지금 그 2023년도에 보니까 그 통합 플랫폼을 그 우리가 구축을 해놨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통합 플랫폼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저희들이 CCTV가 저희 시에서만 운영하고 그랬던 것을 지금 통합 플랫폼에서 경찰서, 소방서, 경찰서는 이제 112 지령실이 되겠죠. 그 세 개 기관이 망을 통합해가지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무슨 이벤트가 생기면 우리 관제센터도 관제하지만 112 경찰서 사무실에서도 감지가 돼가지고. 네, 그 통합 플랫폼이라는 게 그러면 이쪽 그 여기에만 국한이 된 거예요? 아닙니다. 전 시군으로 다 됐고요. 네. 시군마다 다 통풀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는 익산시 통풀, 전주시는 전주시 통풀, 그다음에 뭐 부안군은 부안군 통풀 이렇게 같이 지역이 다 돼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런 CCTV나 관제 쪽에만 통합 플랫폼이 되어 있는 건지 이 통합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통합 플랫폼이 이 관제 분야만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뭐 교통 안전 분야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갔을 때 좀 인상 깊었던 것은 그 도로에 통행량이 많이 없는데 보행자들이 많이 없는 데 같은 경우는 그 신호 자체가 감응을 해서 그 보행자가 없으면은 계속 신호가 파란색으로 차들이 그냥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고 보행자가 그 횡단보도에 서면은 일정 부분 있다가 바로 이렇게 녹색불이 켜져서 보행자들이 건너다닐 수 있도록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구나. 그게 이제 시범 운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되고 있는 건지 그 플랫폼 안에 그런 것들이 되는 건지를 한번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제 향후 스마트 도시 이제 큰 이게 관제센터가 생깁니다. 근데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 이제 도로교통이나 환경 이런 것이 거기서 유기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맞다고 저도 봅니다. 이게 이제 그거는 향후 이 스마트 도시 이제 기반 구축이 어느 정도 되면 스마트 관제센터가 구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플랫폼은 관제 정도 해서 예, CCTV 관제센터. 네, 그렇게 통합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네, 궁금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이제 앞으로 스마트 도시 쪽으로 점점 사회가 변모해 가야 된다라고 보고 AI나 우리가 4차 산업 쪽으로 도시 자체도 변모를 해 가야 된다라고 보고 아무튼 우리 그 스마트 정보과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 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익산시 의회 임수위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